블로거들을 위한 블로그 원희의 블로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바일로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블로그 이 로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처럼 화면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다운로드 받아져 있겠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지는데요. 자, 처음에 블로그 화면이 열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웃들의 새 글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왼쪽 모퉁이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3개의 자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감춰져 있던 메뉴 5가지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더보기서부터 해갖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의 관리자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가 열리고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설정을 눌러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 글 쓸 때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없이 계속 글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다 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글쓰기 기본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댓글에 허용할 거다, 공감 허용할 거다, 그 다음에 공개는 전체 공개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 기본 카테고리를 어떤 걸로 설정할지 많이 쓰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 허용 당연히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미지 크기 같은 거는 900 같은 건 사실상 좀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40 정도로 해 놓는 게 보통 보편적입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글 쓸 때마다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세팅된 거는 계속적으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옆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설정 부분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더보기에서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정을 하시고 이제 내 블로그를 한번 살펴봅니다. 내 블로그를 눌러 봤더니 이 내 블로그에서는요, 그동안 제가 작성돼 있던 나의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PC 블로그 영역의 블로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 블로그의 어떤 타이틀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PC 타이틀과 PC 모바일의 타이틀 그 대문 모양은 디자인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디자인을 업로드 해 놓으셔야 되겠죠. 밑으로 쭉 내려봤더니 저희 최근 게시글서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게시글들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게시글들만 모아져서 보여주는 영역이 내 블로그고요. 글쓰기 영역은 말 그대로 눌러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 관리는 뭐냐? 이웃 관리를 눌러봤더니 나의 이웃과 서로 이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고 초록색이 아닌 버튼들이 있죠. 바로 이웃과 서로 이웃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웃을 서로 이웃으로 변경한다, 아니면 이웃을 삭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V 표시를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서로 이슈나 이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 옆에를 눌러보시면 각자의 어떤 그 이웃에 대한 새로운 글이 이렇게 새 글을 알람으로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을, 이웃에 대한 그룹을 어디로 다른 그 폴더로 이동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한 수정 버튼. 이것은 그 이웃에 대한 그 알람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아니면 폴더 이동에 대한 수정 버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웃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홈은 뭐냐? 여기 내 블로그에서는 내가 쓴 글들만 모아봤다면, 블로그 홈에서는 내 이웃들의 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눌러봤더니 내 이웃들의 여러 명이 있겠죠. 내 이웃들의 글들이 최신 글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4분 전에 글, 29분 전에 게시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51분 전에 게시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신 게시글서부터 나의 이웃들이 쓴 게시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내 이웃들이 글을 썼을 때 내가 그 이웃의 글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이 이웃의 글에 댓글도 남겨주고 공감도 남겨주고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이웃들도 내 블로그에 또 놀러와서 또 다른 또 댓글을 또 남겨주시겠죠. 자, 이런 식의 기능들 한 번씩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 글쓰기란을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눌러봤더니 글 쓰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기본 설정에서 3.0으로 3.0 새롭게 적용된 3.0 에디터로 이렇게 글쓰기 방법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3.0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제목란에다 제목을 씁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이미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하루 일과 요걸 한번 눌러보죠. 요 사진을. 그러고 나서 여기 V 표시를 체크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 이미지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 제목에 요 부분을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우실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지우시면 되죠. 내용은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먼저 불러오는데요. 여기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 여기는 동영상을 불러오는 거, 지도를 첨부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일단 이 카메라 영역을 눌러서 사진을 몇 장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세 장을 사진을 불러서 V 체크를 하면 사진이 다 불러오겠죠. 자, 이렇게 불러와진 사진들은 글을 어떻게 쓰느냐. 자, 한번 적어볼게요. 글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워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고,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붙어져 있죠? 그러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다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한번 딱 터치를 하시면,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손가락으로 사진과 사진 사이를 한번 손가락으로 딱 그 핸드폰 화면을 딱 터치하시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글을 쓸 수가 있죠. 사무실에 있는 하초들이 메말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화면을 사진과 사진 사이를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열장 모습입니다.
진열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다 작성을 해주셨다 그러면, 자, 작성되어 있는 게시글들을 좀 줄맞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 노트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을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저는 가운데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글감 같은 거를 추가해 가지고 글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좀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감, 어떤 인형구라든지 글감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서 응용을 해 보시고요. 다 글을 쓰셨다 그러면 다음으로 누르셔가지고 초록색 버튼, 자, 이쪽으로 왔으면 이제는 글을 작성을 다 하신 겁니다. 기본 카테고리를 블로그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셔서 저는 일상이야기라는 걸로 체크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상이야기, 그 다음에 태그는 꼬릿말인데요. 지금 제가 일상이야기를 썼으면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쓴 글을 쉽게 찾아보기 위한 내 블로그 검색창에다가 내가 오늘 몇 년 전에 썼던 글도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면,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때 사용했던 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태그 기능입니다. 자, 태그는 내 블로그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내 본문 내용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태그에다 남겨놓는 겁니다. 꼬릿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그 편집을 클릭하셔서 일상 이야기니까 저는 일상이다라고 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태그는 총 10개까지 다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하나만 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시글을 전체 공개로 할 거냐, 이익 공개로 할 거냐,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비공개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설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정에 대해서 기본 설정을 다 맞춰 놓았지만, 자, 공감 허용을 할 거냐, 여기 부분에 댓글만 허용할 거냐, 아니면 공감에도 허용할 거냐, 외부 보내기 허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비공개가 아니라,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전체 공개로 했을 경우에, 전체 공개로 하고 글쓰기 설정을 보시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설정이 잘 안 되겠죠. 자, 비공개 글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에디터 설정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면, 자, 기존 에디터 예전 방식으로 글쓰기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생긴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글쓰기 할 거냐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설정들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했고, 태그를 설정했고, 글쓰기 공개 설정을 했고, 글쓰기 설정했고, 에디터 어떤 걸로 이렇게 어떤 걸로 글쓰기 할 거냐 다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제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글이 발행이 됩니다. 자, 한번 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을 했더니 내 블로그에 글이 이제 등록됐겠죠. 자,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보면 삼각형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내 블로그에 가면 글이 보일 겁니다. 내 블로그에 가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게 지금 최신 글이네요. 자, 하루 일과에 대해서 바로 조금 전에 작성했던 15초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초 전에 작성된 게시글이 보이고요. 한번 클릭했더니 이 게시글이 열리고, 조금 전에 작성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화초들이 메말랐네요. 자, 진열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쓰기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거들을 위한 블로그 원희의 블로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모바일로 글쓰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